XX는 시작 단축 누르시면요. 여기 XX가 있어요. XX를 클릭하시고. 자, 미리 우리가 압축을 풀고 C로 그냥 옮겨 놓으셨다면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고. 여기에 C 드라이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SS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픽줄 위험 1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터물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막바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XS가 어떤 프로그래밍인지 설명 좀 드려가겠습니다. XS는 우리가 배우는 요 이 과목인 두 번째 실기 시험인 XS는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래서 엑셀은 계산형이지만 XS는 여러분들 DB다 보니까 검색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건 다 테이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출제되는 개체 종류가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메이커로거든요. 메이커로는 여러분들 이벤트 프로시저로 직접 코드를 짜는 부분이 있고 메이커 함수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검색할 때 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룰 거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안 나오고요. 다 입력돼 있고 여러분들 어떤 자료 창고인데 시험에서는 필드에 관련된 속성 정의하는 필드 속성을 여러분들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 필드명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 플러스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입력 작업은 없어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에 대한 필드 속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쿼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적 테이블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만드는 적 검색하기도 하고 조건을 넣어서 검색해서 출력하기도 합니다. 출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필드만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쿼리 종류는 한 7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읽을 거예요. 지금은 뭐 다양하게 이것을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는구나. 그런 형태다라는 건 아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출제된 쿼리 종류는 제가 나중에 쿼리 들어갈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폼이라는 객체는 화면 설계용입니다. 즉 입력 폼이나 조회 폼을 만들 때 화면을 제공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테이블이나 쿼리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폼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조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화면을 제공하는 객체가 폼이다. 그럼 폼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은 각 구역에 대한 여러분들 컨트롤에 대한 속성 설정을 했습니다. 하이폼을 만든 문제들이 하이폼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 나오는 것만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컨트롤 관련된 어떤 컨트롤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나오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메인 함수가 좀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이제 폼에서 검색했던 자료를 조기로 출력할 때, 출력문 위치. 그래서 폼에서 검색한 자료나 분석 자료를 출력지는 대체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출력하기 위해서, 요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이 누가 하냐면요. 이런 메이커로 갑니다. 저 메이커를 함수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직접 코드를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 연결 검색했던 데이터를 보고서로 연결해서 출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배점 사항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가 25점인데 원래는 35점이었어. 10점 내려간 건데요. 올해부터 테이블 완성하기 온 테이블에 관련된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5문항 3점씩에서 15점. 이게 제일 쉽습니다. 얘를 다 맞춰요. 15점. 근데 작년까지는 4점이었어. 그래서 20점이었지만은 15점, 5점이 낮춰진 겁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가 여러분들 5점.
가져와서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요. 새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연결 테이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5점짜리입니다. 야도 맞추고. 그 다음에 또는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인데요. 여러분들 콤보 상자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콤보 상자를 누르면 목록이 쫙 나오고 목록에서 선택된 데이터가 입력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목록을 만드느냐. 이 필드 조회 속성에서 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이것도는 여러분 이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개. 요 5점, 요 5점인데 요즘에는 야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야도 쭉 잘 나왔지만 둘 중에 한 가지가 쉬운 5점짜리 관계 설정 5점 해서 총 배점 25점 만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DB 구축 문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좀 부담도 되거든요. 그 다음 문제 1번은 입력및 수정 기능 고유 문제인데 20점입니다. 완성하는 문제가 원래는 5문항이었는데 올해부터 3문항. 요 6점도 깎였어요. 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6점을 확 낮춰버렸어요. 6점을 빼버린 거죠. 9점이 돼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9점 다 맞춰야 되고요. 요 기능 중에서 랜덤으로 출제하게 되는데 주로 도메인 함수나 조건 서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블에 제가 이 두 개만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하이폰 만든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로 바꿔서 포맷으로 테이블처럼 콤보 상자의 목록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출제된 바가 있지만은 요거보다는 기출 보시면 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두 개를 요거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6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 이번에서는 15점을 취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25점에서 15점 더하면 40점. 기본 점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VBA는 좀 놔둬놓고 코드 짜는 거니까 여기 좀 어려운 5점 놔둬놓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여러분들 조회 및 출력 기능 보이는 대한 20점인데요. 이거는 바뀐 건 없어요. 개점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5문항 3점씩에서 15점. 요것도 쉽습니다. 요것도 설정만 몇 번 해보시면 다 맞추거든요. 야, 우리 요 점수 받아요. 그래서 55점이 나오죠. 55점. 그 다음에 코드 짜는 문제 한 문제가 더 나옵니다. 5점. 프로 VBA라는 문제인데, 프로시저인데, 야가 배점이 두 문항에서 10점짜리거든요. 그러면 55점에서 기본 점수는 이 점수가 일단 나와줘야 돼. 그리고 VB 문제는 다 놓칠 수는 없으니까 한 문제는 꼭 맞출 거예요. 60점을 보고. 그 다음에 10점이 모자라요. 그래서 문제 4번. 이게 엑셀에서는 함수와 같은 그런 파트예요. 이게 35점이지. 딴 거 다 맞춰도 5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이 문제인데 콜이가 5문항이 출제되고요. 예전에는 약 25점짜리였어요. 근데 10점이 올라갔습니다. 7점으로 통일했고요. 5문항이니까 35점. 그래서 우리는 세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60점에서 21점. 우리의 최종 목표는 81점. 여러분, 엑셀스 같은 경우는 엑셀보다는 여러분들 합격률이 좋아요. 합격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처음이라서 엑셀스가 좀 생소하게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엑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엑셀스는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엑셀보다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근데 코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문제 1번에서 나오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제가 기출 유형 1 옆에 테이블 완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여기 1번 문제에서 5문항이 주제는 3점짜리입니다. 그냥 설정만 하면 쉽게 3점을 주거든요. 어, 그런데 조심할 기능이 좀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개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개체에서 우리 설정 작업을 할 때는 공통된 건데요. 다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냥 공통사항. 그래서 테이블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정 작업할 때는 디자인 보기, 확인할 때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왔다 갔다 연습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 왼쪽 요 창이 탐색 창이라거든요. 우선 시험장 가셔가지고 체크할 게 뭐냐면요. 여기 모든 액세스 개처럼 돼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클릭해보세요. 테이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콜이나 폼이나 보고서 개체가 안 보이거든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야가 반드시 눌려가지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 과목마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개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테이블에 관련된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그 1번 문제, 기출력 1번에 밑에 1번 문항을 보시면요. 시야 테이블에 대해서 설정을 하러 갈 건데요. 여기 시야 테이블이에요, 시야 테이블. 요 시야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자인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야가 디자인 보기 아닙니다. 필드가 다 정의되어 있고요. 그에 관련된 밑에 필드 속성 창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하는 문제가 쉬워요. 어, 그리고 직접 필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음, 형식도 선택하고 이런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설정 작업을 하고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위에 디스켓 모양 있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보기라는 그룹의 요 아이콘이 데이터 시트 보기거든요. 입력 화면이에요. 눌러볼까요? 여기 데이터 시트.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레코드 돼 있고 1/22로 돼 있죠. 나는 현재 레코드 1번을 인식하고 있고 레코드가 행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레코드 개수는 22개다. 그런 뜻입니다. 야가 탐색 단계라거든요. 그리고 쭉 스크롤 내려오면 제일 밑에 별표 있죠. 별표는 새 레코드를 입력받는 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레코드는 엑셀로 따지면 행이고요. 가로고 필드는 열입니다. 이게 다 필드 이름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제 추가를 하기도 하죠. 실무에서는. 그런데 입력하는 작업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용으로 올라가서 확인할 게 좀 있거든요. 나중에 설정을 하는 게. 여기 데이터 시트 보기 함이라는 거 마시는데 다시 디자인 로그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 모양 있죠. 이거 누르면 다시 설정 화면이 디자인 로그.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세요 하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디자인 보기로 또 바꿉니다 하면 이거 자 모양 누르시면 야가 디자인 보기. 화면이 좀 틀리죠? 그리고 선생님 딴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 씨앗이라는 테이블 이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요까지 가기 싫으면 요 테이블 이름 안에서 우클릭해도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대체 바꿀 수 있죠, 그죠? 요 사고요. 여러분들 쉬울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해보면서 제가 속성에 관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지금 디자인 보기 화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 코드의 커스에 두시고요. 자, 문제 보면 사실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입력 마스크거든요. 입력 마스크하고 유의성 검사 규칙을 잘 틀려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 하기 전에 입력 마스크가 뭔지 설명 좀 드립니다. 그럼 입력 마스크가 뭐냐면 자릿수 제한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면 6자리 빼기 7자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모르고 6자리 치고 7자리 안 치고 6자리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다음 필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검색이 안 돼. 왜? 한 자리 입력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6개, 7개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다음 필드. 그래서 자릿수 제한을 거는 겁니다. 다 입력해야지만 넘어가는 것이 필수고. 근데 입력을 다 안 해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희성 입력 마스크에서 형식 기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배울 건데요. 그러면 입력 마스크는 뭐 하는 기능이냐? 자릿수 제한을 걸더라 이거죠. 입력시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입력받을 자리를 요구하죠. 다 입력 안 하면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입력 마스크 구역, 야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구역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구역 구분할 때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구분 기호. 그죠? 그럼 첫 번째 구역은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를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구역은 기호 문자를 저장 여부를 설정하는 구역이 두 번째 구역. 세미콜론. 마지막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입니다. 그럼 구역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이 형식 기호만 잘 배워보시죠. 나는 요 두 개 쉽거든요. 우선 첫 번째 구역인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 필기도 물론 나옵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이라면요. 필수 입력을 다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형식 기호가. 0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9, 샵 세 가지가 있습니다. 0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0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그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할 때는 필수인 0을 넣어주시래요. 0을 넣어줘야 되고 형식 정의할 때 선택은 9와 샵이 있거든요. 근데 9와 샵의 차이점은 9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백도 입력 둘 다 가능한 숫자 플러스 공백도 입력 비워둬도 된다는 소리죠. 여기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 필수는 다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요말 나왔을 때. 그러면 시험에서 작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0에서 그 숫자나 공백 입력만 가능하도록. 공백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그죠? 공백은 구냐 샵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요거만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샵이 안 되는 이유는 샵은 요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가 탈락이 되는 거죠. 구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 외워놓으시면 이건지 선택인데 이건 헷갈리면 그래서 선택은 0과 9 숫자 공백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주로 실기에서 0이 많이 나오거든요. 필수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자인데 문자는 한글, 영문, 특수문자, 공유문자가 있죠. 근데 필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이 있고 대문자로 A가 있거든요. 차이점은 필수지만은 L은요. 한글과 영문만 입력 가능 나오면 필수 L로 가야 되고요. A는 숫자도 같이 입력할 수 있어요. 원래 숫자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세 개씩 그죠? 근데 A를 쓰면 문자도 입력 가능하고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어. 그럼 여러분 한글과 영문만 입력 가능 나오면 L로 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A로 가. 필수. 선택은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음. 근데 모든 문자 공백 다 가능한 게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모든 영문을 대문자로 변환하는 기호가 초가. 그 다음에 모든 영문을 소문자로 바꾸는 기호가 미만 기호거든요. A를 입력하면 대문자 A가 입력되는 형태가 초가입니다. 어, 초가가 시험에 들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대문자 치면 소문자로 바꿀 경우는 없잖아요. 필기는 잘 안 나와요. 필기에서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초가. 여기 첫 번째 구역이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구역은 뭐냐면 기호 문자 제목 명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렇게 S 빼기 1, 2, 3이라 한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 구역이 기호문자 여부인데 우리 빼기는 기호문자거든요. 사용자가 입력하시는 표시면 될 뿐이지. 근데 야도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그것을 할 때는 0을 넣어줘. 생략하면 입력한 요구만 저장되게 돼 있어. 그럴 때 0을 넣으면 기호 문자 저장하고요. 0을 안 넣으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는 한글과 영문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고요.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둘 다 필수입니다. 내야는 L이 숫자 A에서 9는 0이죠. 기호 문자 저장을 했으니까 두 번째 고역 0을 넣어주면 돼요. 세 번째 고역 말이 없으면 생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한 개에 숫자 세 자리죠. 그 자릿수만큼 L을 넣어주면 되는데 영문 역시 대문자로 입력되도록 하시오. 그 말이거든요. 초가 L 빼기 들어갔으니까 빼기. 숫자 세 자리 넣어야 되잖아요. 보물세가. 자릿수만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야는 만약 S라면 야는 L을 몇 번 넣어야 돼요? 두 번. 두 자리 쳐야 되니까. 한 자리이기 때문에 L을 한 번 넣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문자 입력 받고 빼기 요렇게 세 자리 입력 받고요. 요것도 저장을 시키게 되니까 0이죠. 마지막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인데요. 생략, 이 지금 요 생략 있잖아요. 그럼 언더바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입력 화면이죠. 요 상태에서 이제 보면 생략식 언더바 나오고 빼기 언더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가 언더바가 나와요.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치면 A를 치면 대문자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환돼서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거립니다 하면 1을 치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1이 찍히는 거죠. 야, 요 1을 치면 야가 없어지면서 2가 여기 입력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0을 했잖아요. 야,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쳐서 넘어가려면 못 넘어갑니다. 왜? 0을. 필수로 입력 다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거죠.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 생략하면 언더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샵이나 물음표 표시하셔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 마지막 구역에 여기에 세미콜론 넣고 물음표나 샵을 넣어주면 돼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03 비밀번호입니다. 숫자는 1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필수 0이고요. 비문자 저장해라 돼 있고 입력발자 표시 문자는 샵 하면 6자리 7자리 아닙니까? 6개 빼기 7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 0은 왜 넣느냐? 요거 저장해놨습니다. 요거 저장해야 돼요. 0. 샵은 입력발자 표시 문자 샵을 했죠? 샵을 넣어주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온다. 그리고는 여기에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치면 샵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구나.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올라와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형식 기호. 숫자하고요. 문자하고 잘 기억하시죠. 아시겠죠?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은 정리만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문제 보시면 이제 접근해 볼까요? 우리 시야 코드 필드에는 자 A는 문자입니다. 한 자리고요. 0을 4개 넣어놨죠. 그럼 숫자 4자리를 입력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문은 대문자가 되게끔 해라. 한 개는 처음에 A.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초가 L 넣어줘야 되죠. 한 자리니까. 숫자 4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필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까? 그죠? 올라가 볼까요? 0에서 그 숫자만 입력 가능은 0으로 가야 되죠? 필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초가 L 여러분들 0을 몇 번 넣으면 돼요? 네 번.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에 말이 없으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입력 마스크 설정상의 시험이 물론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입력 마스크 문제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구역하고 세 번째 구역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문제 제시하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여러분들 생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역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1번 문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마스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표가 L 넣고요. 왜 이거 넣냐면 대문자가 와요.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 거꾸로 초과는 L자 앞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거꾸로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거 넣어주면 3점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디서 가서 하냐면 요 시야 코드 일단 커스 위치를 잘 보십시오. 해당 필드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입력 마스크 보입니까? 여기에 요 칸에 가셔가지고 초가 넣고 L자는 대문자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L 0을 자릿수만큼 0이 네 자리도 0을 넣는 건 아니었고 숫자 1, 2, 3, 4라도 0을 하나, 둘, 셋, 넷. 0은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입니다. 숫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야가 도대체 과연 잘 되는지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해주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확인할 때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셀 레코드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처음에 정렬 코드. 그러니까 언더바가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거기에 처음에 우리 문자 쳐야 돼요. 문자. 숫자 한번 쳐보세요. 1을 한번 쳐, 1. 입력 안 되죠? 왜? 문자 입력 봐도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캡스락 굵어놓고요. A 소문자를 치보면, 한 이렇게 바꾸시고, A를 치보면, 대문자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소문자 쳤는데, 대문자 들어가면, 그죠? 그 숫자 1을 한번 치볼까? 1을 세 번만 치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자리 안 쳤어요, lib로. 엔터 치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필수인데. 에라 뜨죠? 안 넘어갑니다. 왜? 확인 눌리면요. 액세스가 빨리 입력해라 이겁니다. 0을 했기 때문에 0으로. 요것을 아까 0을 안 하고 9를 만약에 4번 넣었다면 넘어갑니다. 입력 다 안 해도. 근데 입력을 마저 해볼까요? 1을. 크게 넘어가네. 다음 필드로. 여기 입력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용자가 누락시키진 않겠죠? 입력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잘 된. 그리고 여러분들 연필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편집 상태거든요.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서 ESC키랑 두 번만 누르면 두번 정도 취소거든요. 한 번, 두 번. 한 눌려도 없어지고 한 두 번 정도 눌려도 없습니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취소하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 잘 풀리거든요. 시험은. 왜냐하면 형식 기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거 적어놨죠, 그죠? 이것을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시험명 필드로 가볼까요? 항상 여러분들 필드는 이제 두 곳에 마셔요. 두 번째 필드 속성은 많은 문제냐? 여러분들 문제 봤더만은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해 냈죠. 여기 막 바로 필드 크기 255로 돼 있는데 그럼 255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짜일드 텍스트가 있죠. 이걸로 형식을 설정하면 여기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인식하거든요. 거기 기본적으로 255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잠시 형식 화살 좀 늘려볼까요? 늘리면 긴 텍스트가 보입니까? 긴 텍스트는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긴 텍스트는 255자 이상 입력을 하고자 한다 해놓고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긴 텍스트로 가야죠. 이는 몇 개까지 입력할 수 있냐면요. 69,999개가 입력할 수 있어요. 약 6만 3천이죠. 6만 3,999. 약 6만 4천자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5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꾼다? 긴 텍스트. 거기 추가적인 살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필드 크기는 그냥 1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동그라 반드시 줄거 놓으시고요. 반드시가 나오면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로 입력받겠다 이겁니다. 예로 바꾸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문항은 여러분들 요겁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요거죠. 반드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필수로 입력받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필수를 이해하시고요. 참조로 여러분들 요것은 추가적인 것은 여러분들 더하기 살 붙이는 거죠. 제가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엑기스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프로 기출 2부분 하지만은 팩보다 훨 낫고 훨 낫습니다. 지금 빠진 게 많다 보니까요. 그 워밍업 내용이. 자, 더할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255자 이상 입력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 추가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럴 때는 데이터 형식을 뭘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인텍스트. 이것을 인텍스트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필드 크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시야 테이블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끝났으면 요거 저장을 하시고 그럼 테이블을 이게 왜 뜹니까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크기 10으로 바꿨잖아요. 손실이 좀 있으니까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씨앗이라는 테이블 끝났거든요. 요것은 여기 X 있습니까? X. 항상 닫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X.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거 안 닫아주고 저장해놓고 이렇게 열어놓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보다는 가끔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에 열어놓으면 이게 열려 있겠죠. 그럼 나중에 관계 설정할 때는 테이블 열려 있으면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부터 닫으세요. 저장하고 닫으세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열겠습니다. 디자인 부분. 3번입니다. 전화번호 필드에 갖다 놓고 항상 갖다 놓고 설명했어요. 엉뚱한 데 두고 설정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필드에 갖다 놓고 문제 보시면요. 자,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라는 부분이 밑에 있는데요. 인덱스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 되죠. 인덱스는 뭐냐? 정렬이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특정 필드를 DB다 보니까 검색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할 일이 많다. 그럼 인덱스 설정해 줘야 돼. 왜? 빠르거든. 근데 단점은 전체적 업데이트, 단점이 뭐냐면요. 전체적인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전체적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지죠. 그래서 여기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필기 나오고, 필기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실기가 다, 이게 다 필기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실기를 해보면 좀 쉽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자, 그래서 인덱스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이 있어요. 근데 좀 먼저 보면,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이 말은 고유값의 성질을 두고 고유값 성질을 좀 넣는 거죠. 중복 불가능. 그건 인덱스 잖아요. 이런 인덱스를 우리는 고유 인덱스. 고유값을 가지는 인덱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한 설정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인덱스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요 돼 있잖아요. 야를 눌려가지고 얘 중복 불가능. 이렇게 설정하면 또 3점을 추가해 주죠. 그럼 엑셀에서 도구 필터하고 조급시 할 때 열심히 수식 집어넣고 하면 몇 점 줘요? 5점. 그죠? 그냥 톡톡 하면 3점 준다는 소리예요. 엑세스가 점수 받기 쉬워요. 특히 코드 짜는 거 빼고는. 뭐, 이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선택만 됩니다. 자, 어디 선택하는지만 여러분들 기억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할 게 또 생기는데요. 4번입니다. 이메일이라는 요게 가셔가지고요. 4번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인데, 유성 검사 규칙 안에 골뱅이 문자가 포함할 때 나오는 부분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바로 like 연산자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일단 유성 검사 규칙이 뭐냐면 야는 우리가 규칙을 넣을 거예요. 조건을 넣어가지고 조건에 위배됩니다. 맞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때리겠네요. 우리 엑셀에서 데이터 유성 검사 똑같습니다. 입력 제한. 그러면 우리가 포함, 시작하는, 끝나는 이게 나오면 like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꼭 써야 돼요. 그러면 like는 항상 별표, 모든이라는 뜻이죠. 별표와 같이 늘 같이 씁니다.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like는 별표와 같이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는 모든 의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가를 포함한다 놓으면 like 연산자 입력하고 띄우고 쌍따옴표에 별표가 별표입니다. 이거는 묶어줘야 돼요. 쌍따옴표로. 그 다음에 가로 시작하는이라 나오면 가 시작하는 모든 가 별표. 가로 시작하면 됩니까? 가로 끝난다 나오면 별표 갑니다. 마지막 가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포함이니까 골뱅이 아닙니까? 골뱅이. 그럼 문제 먼저 접근해 보면요. 유해성 검사 규칙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라이크 쓰고 띄우고 여러분들 쌍따옴표에 별표 골뱅이 별표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골뱅이가 포함이니까 앞뒤로 별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기초적인 부분, 필수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었어요. 확인해봐요. 맞는지. 이렇게 넣어봤어요. 저장하고, 여러분들, 이건 왜 뜨냐면, 참조로 위성 검색 규칙의 규칙을 잖아요. 이거 한 뜨게 돼 있어요. 왜? 앞에 규칙, 기존 데이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원래 뜹니다. 이해하시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면 자, 우리 새 레코드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메일 입력한 요 주소 여기에 커서 넣으시고요. 여러분 A 골뱅이라고 넣어볼까요? 골뱅이 들어갔잖아. 엔점 비고필도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다시 가서 골뱅이 지워보세요. 지우고 엔드 치보세요. 안 됩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죠? 이게 떠야 돼. 음.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이걸 확인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거 실습하는 이유가 이해를 하시라고. 시험장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일일이 다 하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실력을 믿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취소할 때는 이 SC키 한 9번 정도 많이 걸려가니까 다시 디자인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냐면, 좀 추가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바로, 부정 연산자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올릴게요.
이 살 이제 추가적인 저거랍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에 다 나올 거예요. like의 부정 연산자, not 연산자가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필드에 대해서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거는 부정이죠. 그죠? 포함식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러면 not 연산자는 right 같아요. not right. 어. 그리고 공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별표와 별표 사이에 뭐 넣으면 돼요? 스페이스가. 공백. 이게 또 시험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성 검색 가서 여러분들 설정할 때는 라이프 소문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요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것을 그냥 올릴까요? 요건 좀 지우고.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 것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것도 같이 외워봅시다. 부정인상자. not like, not이 앞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한 개 더 들어가는 이것은 콜이 할 때 선물 거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테이블 할 때는 안 나와요. 대괄호로. 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라이트하고 별표, 꼴뱅이 옆에가 답이고요. 요까지가 회원 테이블 끝났거든요. 저장. 그리고 요 회원 테이블 저장했으면 닫기 X.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합 입고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5번 문제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거. 입고 수량 필드에 갖다 놓고, 입고 수량이죠. 입고 일자 아닙니다. 입고 수량. 간혹가다 시험장 가면 분위기가 좀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약간 흥분돼 있고. 이게 막 입고 수량을 볼 때가 있어요.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수량 잘 놨다면,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여러분,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뒤에 보면 20이 기본적 나오잖아요. 기본적. 시험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레포트가 추가되면 기본적 또는 자동적으로 나오면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값은 디폴트라도 영어로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되어 있는 값. 아래 한걸 보면 용지 설정할 때 상하 좌우 20, 20, 10, 10 입력되어 있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미리 세팅된 값. 그런데 기본값 넣어주면 입력 안 해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 말에 넣으면 기본값 가서 2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일단은 여기 기본값에 가서 2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저장하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약간 우리 실습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새 레코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입력돼 있네요. 그죠? 입력돼 있어야 돼요. 1학원에 몇 점 받았다? 15점. 요거야.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액이 좀 있는데 나중에 기출령 이풀면 요게 기본값에 추가적 날짜 시간 함수가 나오는 문제에서 그때 제가 추가하면 되니까 미리 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 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저장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스가 나중에 폼이나 보고서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 저장 꼭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홈쌤 저거 보고 결석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라면 제 데이터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안 가면 연결이 안 되면 결과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염려할 필요 없고 제가 올려놓으면 되니까 저는 저한테 해놓을 거니까. 자, 이거 닫고 두 번째 기출 유형 2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 유형 2 열겠습니다. 자, 뭐 처음이지만은 한번 해봤어요. 5개를. 두 번째, 기출력 열렸다면요. 그린드 보시면 1번 문항 보겠습니다.
통행 목록이라는 테이블 설정 작업할 건데요. 여러분들 선택해서 디자인 부분. 자, 1번이 뭐냐면 우리 테이블 첫 번째 필드 요 위에 새 필드명을 만들어라 이거죠. 필드명 추가하는 거거든요. 입구 아이디에 커서 두시고 요 위에 보면 행사biểu 있습니다. 행사biểu.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도 여러분들 행사biểu 있어요.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위에 거 하도 되고 단축 메뉴 써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우클릭 행사뷰. 새 필드는 뭘로 만들 거냐면 통행번호입니다. 통행번호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은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1년 번호 돼 있잖아요. 1년 번호 누르면 형식 1년 번호가 있어요. 참조 1년 번호 우리가 입력하는 번호는 아니고요. 레코드 추가할 때마다 밑에 새 값으로 정분값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자동으로 일식 적어낸 숫자가 들어가요.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 자동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어, 그것을 기본키까지 설정했어. 기본키가 뭐냐? 여러분들 기본키의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본키는 필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 쉽습니다. PKP라는데 영어에서는 프라이머리 돼서 원시적인 키, 원시적인 키, 원시키라. 프라이머리 키에서 이 원시키, 저 기본키를 설정하는 이유는요. 고유값을 가지고 중복된 값을 하나하지 않고 비어있는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테이블은 중복된 필드, 저 필드 안에 중복된 값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테이블에 만약에 학교면 2번, 비밀번호 4번 이런 고유 번호를 가질 수 있는 필드들은요. 비공키를 설정해 놓은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몇 천 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사용자가 내가 입력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액세스가 기본기 설정해 놓으면 입력했다고 또 입력하네? 하면서 에러를 탁 떼어버리죠. 왜? 고유값은 거죠. 조세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 입력 안 할래? 입력을 비워둘 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성질이 기본기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입니다. 예, 무조건 확보는 무조건 해라. 그 말 아니고 테이블 성격에 따라서 설정하긴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열쇠 모양 있죠? 열쇠 모양. 이거 눌리면 요 앞에 열쇠가 들어갑니다. 열쇠가. 클릭했다가 그다음에 끝. 그러면 새 필드명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 지정하고요. 기본키 설정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또 여러 개의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눌린다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 설정할 때는 처음에는 이거 눌릴 필요 없고요. 그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시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통행번호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를 기본키 설정하시면 처음에는 이 앞에 회색 네모 있죠. 얘를 클릭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차량 앞에 회색 네모 클릭하면 두 개가 회색이 돼 있죠. 요때 기본키 눌리면 들어갑니까? 동시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넣고 요도 넣으려고 눌리면 야가 없어졌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선택도 하고 해요.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오죠. 지금은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필기 시험에 기본키는 여러 필드에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다. 틀린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필기 시험. 뭐 단일 필드에 대해서만 기본기가 설치 가능하다면 보기문이 틀린다는 거죠.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익명 마스크인데요. 요번 패턴은 어떤 거냐 있습니다. 차량 번호에 커스 두시고요. 차량 번호. 익명 마스크인데요. 02는 숫자 두 자리고요. 만은 문자 하나. 1, 2, 3, 4는 또 숫자 네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네 자리죠. 일곱 자리 입력할 건데요. 반드시 앞에 두 자리는 숫자, 세 번째는 한글, 뒤에는 네 자리는 숫자인데 밑에 보니까 한글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L이죠. 일단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만이니까 필수 0.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 두 자리니까 0, 0. 그 다음에 문자 필수니까 L. 또 1, 2, 3, 4, 4자리니까 0을 하나, 둘, 셋, 네 개 넣은 것이죠. 요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입력 마스크에 입력할 부분이죠. 해볼까요? 그럼 차량 번호에 커서 뒀다면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 여기에 가셔가지고 자 우리 0을 두 번 대문자 L 그 다음에 0을 여러분들 네 번 넣어줍니다. 이러면 끝. 두 번째, 세 번째 구역은 말이 없으니까 승량. 이러면 또 3점 받으실 겁니다. 결론 요 형식 기호 잘 외워보시고요. 여기까지가 2번이었어. 그러면 2번은 요거죠. 0, L, 0, 4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아까 했던 내용이 요거죠. 문제에서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시간이 없으면 승인.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잘 됐으면. 진입 시간에 커스, 필드에 커스 주시고요. 여기. 자, 문제 봤더만은 새 레코드가 초과되는 경우 기본 값이고요. 요번에는 날짜, 오늘 날짜와 시간, 날짜 시간 함수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아까 했던 거. 자, 일단은 now를 쓰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XS가 쓰는 날짜 시간 함수는 DB와 똑같죠. 비주얼 베이직은 열고 닫고 가로를 안 써줘도 되지만 XS는 써줘야 돼. 오늘 날짜, 데이트, 암기사항이죠.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시간만 출력은 time. 근데 이 문제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 있죠. 그래서 나오고 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입력 날짜 필드에 기본적으로 현재 연도가 입력되도록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함수를 쓸 때는 이 그냥 구할 때 값을 구해서 수식을 넣을 때 는이 들어가야 돼요. 야는 이게 여러분들 넌을 이게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을 써가지고 연도만 추출할 때는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 1이고요. 얘 2는 입력 날짜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현재 날짜만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now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하는 now나 여러분들 데이트도 관계없거든요. 이렇게 만이 들어갔잖아요. 만. 그러면 현재 날짜만 출력한 함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기본값을 가셔가지고 무조건 데이터만 써야 돼요. 아시겠죠? now 쓰면 감점당하는 거. 그래서 이게 빠지는 여러분 현재 나오나 데이터나 현재 날짜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요즘 그러면 데이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보겠습니다. 경차 유무로 가서 그럼 지금은 이런 나올 쓰면 됩니다. 우리 확인해볼까요? 이것도? 진입 시간에 기본값 가서 여러분들 나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진짜 나오는 제곱과 요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잠시 요 형식이 나온 바람에 잠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뭔지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건 아니지만 형식 보니까 뭐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소수가 형식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 통화기호인데 이렇게 지금 요거 나오는데요. 요거만 쳐도 여기 보시면 잠깐만 여기 통화교가 뭐냐면 XS에서 뒤에 문자를 넣을 때는 통화교 원래 자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뒤에 요것을 표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요 문자 표시하기 원래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넣을 필요 없어도 넣어줍니다. 우리가 요거만 보시면 되죠. 요거
요것은 엑셀과 똑같아요. 근데 요것을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시간 데이터를 보면, 시간 데이터의 형식 기호를 보면요. 여러분들, C는 X랑 똑같죠? H. 분이 좀 다릅니다. 엑셀에서는 M인데, 엑셀에서는 M입니다. 보고서할 때 나올 거거든요. 어, N은 9입니다. M이 아니고 N이야. 요거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것들은 보고서할 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X는 세컨이니까 초. 분만 엑셀스는 N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공부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저장하고 데이터 보기 하면 쭉 내려가면요. 제일 밑에 진짜 오늘 날짜 시간 나왔죠, 그죠? 그러면 잘 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고 4번은 경찰 요금에 갖다 놓고 경찰 요구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입니까? 문자 데이터는 유성 검사 규칙 시험에 나오면요. 이것처럼 이거는 4번은 먼저 하고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오를 했죠. 이거는 짧은 text에 있지 않습니까? 야를 여러분들 예, 아니오는 예스는. 근데 yes, no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야는 확인란으로 컨트롤 모양 체크박스거든요. 그걸로 바뀝니다. 제가 하기 전에 아까 짧은 데 있었잖아요. 짧은 데 있는 상태에서 조회 탭에 잠시 해보고 조회 탭. 기본적으로 표시된 코드는 태그 상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지금 출장이 안 했습니다. 원래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럼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보면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내려오면 여기 지금 요런 박스 형태가 요 컨트롤 모양새가 태그 상자거든요. 근데 yes, no로 바꾸면 야가 뭘로 바뀌냐면 확인하는 체크박스입니다. 요걸로 바뀌어요. 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야를 이제 우리 예, yes, no로 바꿨어요. 확인은 바뀌었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면 좀 날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박스. 요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 아니요 하면 yes, no로 설정하면 야가 확인형으로 변경됩니다. 컨트롤 모양새가 컨트롤 표시가요. 확인란으로 여러분들 변경되거든요. 요 한 가지로 나중에 쿼리할 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체크하면 yes가 체크고 no는 미체크거든요. 체크시는 이곳은 yes라는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체크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미체크하고 0값을 가진다는 정도 요거는 한 개 알아보세요. 쿼리할 때 요거 써먹어야 되거든요. 비프 들어갈 거고 그때 구별할 때 좀 써먹을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체크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미체크는 0값을 가지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4번이요. 4번. 요건 4번 요거는 바꾸시면 끝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 할인 부분에 갖다 놓고 할인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야가 짧은 텍스트 타입입니다. 그때 유의성 검사 규칙 나오면 여러분 그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엔드 관계가 OR 관계가 있는데 문자는 엔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O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 구분 필드는 텍스트 형식이죠. 그럼 하나의 필드 내에서는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OR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OR 관계거든요. OR와 같은 연산자가 E입니다. 요것도 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E는 콜이 만들 때 하이 콜이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포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문제한다. 만약에 콜할 때 하이 콜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SQL 부분으로 넣어야 돼요. 요것도 같이 알아보시고 지금은 E는 OR 연산자와 같습니다. 만약 OR 연산자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경찰인 OR, 출퇴근하는 OR, 사이사이 OR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인 연산자 사용법이
갈로 안에 값만 쭉 쉼표로 구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쓰거든. 음. 그러니까 요거 또는 요거.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OR 관계에서 넣을 값들이 두 개 정도 되면 OR이 편하죠. 그죠? 근데 세 개 이상이면 이 많이 안 칠 거니까. 그럼 계속 OR 넣어줘야 되니까 많으면. 그래서 이게 더 낫다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됩니다. 요거 밑에 거 요거. 그럼 저는 이걸 써를 추천하죠. 그냥 심표만 찍으면 되니까. 심표. 다 OR 관계다. 그럼 지금 유일성 검사 규칙 가서 인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요것을 추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게 일반 탭에 다시 바꿔놓고요. 할인 구분에서 여러분들 유일성 검사 규칙 이거 아까 인 써서 넣어주면 되고 유일성 검사 탭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얘는 많은 특징이냐면 얘는 여러분 우리가 오류 메시지 표시가 됐을 때 오- 오류 메시지 창에서 메시지로 출력할 텍스트 글자죠. 어. 우리 요거 문제는 이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 안 하고 딴 것을 입력했을 때는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간단하게 우리 요거는 연습입니다. 입력값 오류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좀 많이 치는 건데 요거만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연습. 요거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음. 그럼 인 쓰시고 괄호 안에 경찰인 콤마 출퇴근을 하니 콤마 어물차 심야인 이거 왜 입력하면 오류를 띄우는 거예요. 네, 요거 먼저 넣고 여기에 넣고 그 밑에 입력값 오류라는 것은 우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야가 나오는지 오류는 확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값 오류라고 간단하게 문제한 게 없지만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저장하고 요거는 늘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거 설정은 여기 뜨게 돼 있어요. 규칙 테스트 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바꿔보시고요. 자, 새 레코드 여기에 여러분들 할인 부분 여기에 우리 일부러 가라고 치볼까요? 가? 가는 아까 그 세 가지 값 중에서 뭐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엔터 치면 오류가 되겠죠. 그죠? 엔터 치볼까요? 메시지에 나옵니까?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 기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왜, 아까 요거는 응용 못할 거니까. 뭐만 응용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찾다 맞는 거 뜨네요. 자, 연습이니까 ESC. 디자인 모드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가 관계 없으니까. 요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분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캡션 안 했고요. 뭐 안 해봤냐면 뒷문자 허용, 그다음 아이미 모드, 나머지는 다 설정을 해봤습니다. 형식은 여러분들 뭐 날짜나 그럴 때 스페하면 되니까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요 세가 안 했던 부분을 좀 해보면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 1, 2의 문제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빠진 부분 좀 설명드리면요. 캡션이 더 쉬워요. 캡션. 캡션은 필드 레이블 기능이에요. 이름표인데요. 필드를 대신해서 표시할 이름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 이런 경우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통행번호로 잠시 연습할 건데요. 여기 올라가서 통행번호 연습용으로
이 통행번호 여러분들 우리 캡션 보시면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입력 안 하면 실제 필드명이 필드 이렇게 캡션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캡션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 안에 한번 클릭. 여기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뷰가 뭐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입니다. 뷰에서 사용되는 필드 레이블이 있다. 필드 이름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캡션을 입력하지 않으면 바로 필드 이름이 실제 필드 이름이 레이블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블이 바로 요 이름이에요. 동해는 안 넣어요. 근데 나는 바꾸고 싶어요. 통행번호를 어떻게 연습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통행번호 필드를 통행남바라는 요걸로 레이블을 변경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레이블이 키워드거든요. 레이블 기능이 뭡니까? 캡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왜? 필드 이름표니까. 레이블이 꼭 나옵니다. 문제 속에. 그럼 캡션 가셔야 돼요. 우리 통행남바라고 얘기해볼까요? 에노?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캡션의 연속으로 요 자리에 어디 두고 통행본에 먼저 코스를 주시고 캡션 가서 통행남바라고 에노라고 써볼까요? 그럼 과연 이게 실제 필름인지 아니죠? 그죠? 이름표일 뿐입니다. 실제 필름은 야야. 야. 그럼 뭐 진짜 야로 임시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름표로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통행남바로 찍힙니까? 이게 캡션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확인용으로 해봤습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원래 설정한 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이 IME 모드인데요. 이 IME 모드는 여러분들 시험에 물론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인풋 모드 약자인데요. 인풋은 입력 모드입니다. 어떨 때 쓰냐면 내가 특정 필드에 대해서 늘 영어만 친다. 한양 기능을 바꿔야 되잖아. 그죠? 나는 치면 무조건 영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글과 영숫자 반자, 영문은 한글은 한글로 하면 되고요. 영어는 영자 반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짧은 텍스트에 관련된 것은 날짜 이것은 날짜하고 짧은 텍스트 어디 관계 없습니다. 근데 1년 번호는 아니고요. 읽고 아이디 잠시 커서 볼까요? 설정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읽고 아이디 커서 두시고 여기에 아이디 모드가 있죠. 밑에 입력 모드인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설정을 바꾸려고 들어가는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한글은 한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는 영숫자 꼭 반자로 하셔야 됩니다. 전자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의미가 있어요. 반자는 뭐 약자냐면 반강문자, 키보드 있는 문자를 반강문자,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전자는 정강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입니다. 이걸로 설정해 놓으면 영숫자 전자를 놓으면요. 키보드에서 영어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문은 영숫자 반자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할 때, 영어 할 때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두 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차이점 알아놓으시고요. 유성 검색 아까 잠시 해봤습니다. 뭐 설명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은 임시 예고요. 요것은 문제를 제가 한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만약 입력과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시 필드는이죠. 그러면 뭐 수량은 아까 이해하면 예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수량 필드에 대해서 0 이상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색 규칙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오른 메시지에 이렇게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효성 검색 규칙 가서 여러분들 이상형 왜 이상형이죠? 근데 오른 메시지에 AR 표시를 했죠? 유효성 검색에 요걸 입력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아까 형식 잠시 설명했던 거 한번 더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죠. 아까 n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넣어놨고요.
날짜 관련 준 시간 요거 조심하시고요. 반복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테이블 관련된 것은 기출 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보면 우선 작아요. 나 엑세스 책 보면 우리 워밍업 내용 있잖아요. 빠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보다는 요런 약간 엑기스 같은 요런 설명이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는 문제가 문제 1번에서 2번 문제로 외부 데이터 가지고 문제가 시험 나오고요. 뭐가 되겠어요? 요거 저장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는 닫기 파일 가서 닫기 이번에는 3페이지입니다. 기출 여기를 다시 엽니다. 다시 열 겁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5점짜리인데요.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왜 쓰느냐? 노가다 안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에 데이터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한 200개 있어. 그것을 액세스로 쓰기 위함이죠. 테이블로 갖고 와서. 안 그러면 테이블 만들고 필드 만들고 다 열심히 쳐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있으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액세스로. 그 갖고 올 때 제시하는 파일들이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두 가지입니다. 액세스는 없어요. 사실은. 액세스는 모스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스에서 나오는데 1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엑셀 파일이 주로 요 두 가지. 작업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새 테이블 만드는 작업이 옵션 중에서 기존 테이블의 추가,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생성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은 참조로 엑셀 파일을 엑셀 파일 설정하는 옵션 설정 옵션. 나중에 그림 설명드릴까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결 테이블 만든 건 없습니다. 텍스트 파일 연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어하고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결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제일 처음에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그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B2B 납품 엑셀 파일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B2B 납품 테이블을 여러분들 테이블을 생성 나왔지 않습니까? 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럼 뭐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경우, 제일 처음에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는 그룹에 가시면 새 데이터 원본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파일에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엑셀부터 나요. 엑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실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파일이 어디 있냐면 엑셀은 OA 폴더 있지만요. 액세스는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DB로 가요. 우리는 DB는 아닙니다. 그럼 이 경로대로 한번 들어가서 엑셀 파일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탭에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가족이 및 연결 그룹이 있죠. 여기에 새 데이터 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파일에서 엑셀도 갖고 올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죠. 이거 둘 중에 시험이에요. 지금은 액세스는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오면 짭니까? 할 말 없죠. 나오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있습니까? 요거 불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첫 번째 옵션은 새 테이블을 만드는 옵션. 엑셀 갖고 하실 때 뜨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테이블의 추가. 세 번째는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 새 테이블 만드는 거 맞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우리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클릭. 그래, 여러분, 우리는 C 드라이브로 가셔가지고, 로컬 디스크 C, 시험장 요 안에 뭐가 있다?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 DB 폴더가 없으면, 아이고,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바로 손을 드시가지고 감독관한테 무조건 물어야 돼요. DB 폴더 없습니다. 왜? 세팅하다 깜빡 안 넣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간호관님 DB 폴더가 없습니다 하면 알아서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되냐면 XS 교재 기출 보충 자료로 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안에 보면 픽토리나 폼 엑셀 파일이 보일 거예요. 야를 여러분 더블 클릭가 됩니다. 따닥 따닥 하면 인식된 거죠. 경로. 여러분들 새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요때 이제 요 옵션 맞습니다. 밑에 확인 그럼 2단계 창이 뜨는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올 때 여러분들 B2B 납품 테이블 만들 건데 막바로 첫 행에 열물일 걸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 안에 이 창이 뜨기 전에 한 개 여러분들 뜨기 전에 한 개 더 뜨는 그 전에 뜨는 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제가 여러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게 들어가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비트를 납품을 이렇게 여기 지금 시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시험장에 시트 2개 만들어 놓고 그럼 일부러 제가 시트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시트 2 복사해서 시트 2 갈게. 시트에는 똑같이 뭐 말고 요거 들죠? 요렇게 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시트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안 보던 창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요거 보여드리겠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 열었어요. 그리고 요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확인 눌렀을 때 뭐가 떴어요? 그냥 그죠? 데이터가 나온 창이 떴잖아요. 이 창, 시트가 2개 있어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트 1에 있는 내용 갖고 오시오. 혹은 시트 2에 있는 내용 갖고 이렇게 제시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왜 이거 왜 안 만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 소스거든요. 기출. 우리 교재는 시트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시험에서 2개 이상 들어가요. 요 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근데 시트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이 창이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냥 톡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있는 범위가 뭐냐면 제가 다시 취소하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제가 야를 다시 열어볼게요. 일부러 제가 이름으로 잠시 정의를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 부분만. 이름 상자 가서 야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품 수량 값이라 할게요. 연습이니까. 이렇게 이름 정의를 딱 있어요. 음. 그리고 저장하고 여러분들 닫았어요. 자, 이제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경로 그대로 열었어요. 그러면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아까 이름 있는 범위 제품 수량값 했잖아요. 이름 있는 범위인 이름으로 정의된 제품 수량값을 갖고 오시오라고 기출에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가 문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요거로 이름으로 정했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만 갖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커시트는 뭐냐면 특정 시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러면 시트 설정하면 되고요. 이름으로 정의된 예를 들어서 제품 수량값 데이터를 갖고 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어라면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차피 이 동영상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뭐 따라 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래대로 지우겠습니다. 그건 알고는 가야 됩니다. 피치 풀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수업할 때 배운 바가 없는데, 이 창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있죠. 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네,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창은 계속 유지해 놓으시고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요서 이거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새 탭을 만들 때는 여러분, 여기 뭐냐면, 엑셀에서는 제목이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열 머리글을 뭘로 쓰겠다? 필드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열 필드 이름으로 쓸 거예요. 갖고 올 때. 다 체크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첫 번째는 열머리글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체크하면, 뭐 우리 해제해볼까요? 해제하면 레코드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필드가 없잖아. 그래서 세트를 만들 때는 항상 체크는 돼 있는데 혹시나 시험장에서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 창이 뜬다면 여러분 반드시 새 탭을 만들 때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필드명으로 생성되거든요. 아시겠죠? 기본 다 체크돼 있습니다. 원래는. 또 할 게 없어요.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은 정보를 설정하는 창이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요. 갖고 오다가 어떤 필드명을 내가 이대로 쓰고 싶지만은, 바꾸고 싶다. 내가 바꿀 수 있어. 어, 혹은 인덱스 설정도 가능하고, 형식도 갖고 올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생기죠. 나쁜 수량은 필요 없다. 그럴 때는 필드 포함 안 한, 야를 체크하면, 야를 선택하고, 야를 선택하고 체크하면, 크게 구분적인 글자는 안 들어가지만은, 야는 바꾸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 보시면 설정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돼요. 지시가 없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4단계인데요. 기본키 설정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보시면 기본키는 알겠다 이거죠. 없음. 그러면 세 번째 거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걸로 놔두면 액세스가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이러면 돼요. 기본키 없음으로 옵션을 닫아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들, 채택을 뭘로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뭐 쳐야 됩니까? B2B 납품이라고 치면 됩니다. 대문자로 B, to B 납품이라고 치면 되죠. 이때 소문자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쉽게도 0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타죠, 오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마침 눌리면 마지막 창인데요. 앞 단계 갖고 오는 과정 좀 생략 좀 해줄까?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앞 단계는 무시하고 탁 이렇게 막바로 되게 해주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가요기 단계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체크하지 마시고 갖기. 여러분들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한번 생겼죠? 여러분 거에 더블 클릭해서 따닥. 오, 레코드 몇 개 갖고 왔어요? 저는. 야, 500개네. 500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실무에서는 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1번 문제는 새 테이블을 만드는 거였죠. 이거 한 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유형 2, 빗줄 1 가지고 계수할 겁니다. 2번은 똑같은데 빗줄 납품 엑셀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제가 일부러 요 테이블 한 개 만들어 놨어요. 이 책에 우리 교재 없어가지고 제가 가공을 시켜놨어요. 추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조 추가하기 전에 요게 추가할 건데 요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레코드가 몇 개 있는지 더블 클릭 한 개도 없네. 야는 필드 구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야도 요게 아까 엑셀에 데이터 갖고 오면 똑같이 야가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31개가 만들어지겠죠. 추가되면 한 개도 없는 상태입니다. 필드 구조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아시고 자 이제 추가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경로는
가족이 및 연결 그룹의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하는 거죠. 엑셀,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클릭, 그리고 찾아보기, 우리 비틀당폰 쓸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요번에는 새 탭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 추가할 거예요, 추가. 추가 옵션 야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걸로. 그러면 활성화되죠. 그죠?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이 테이블 목록이 나옵니다. 야들이 나오는 거예요. 눌려볼까요? B2B 납품 추가 요 테이블에 추가할 겁니다.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확인. 추가할 때 여러분들 야가 왜 비활성화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아까 그 테이블에는 필드 구조 다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야는 안 늘라. 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이게 활성화시켜 놓으면 야를 체크해자면 야도 1번 레코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야가 레코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됩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집어넣는 거 맞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추가할 거 맞습니다.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치 그리고 앞단계 저장해 줄까?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체크하면 안 됩니다. 닫기. 과연 31개가 들어가겠느냐?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오, 들어갔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추가.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아시면 돼요.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소스인데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B2B 납품 연결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참조로 set 테이블하고 연결 테이블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요. 연결 테이블은 링크 유지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그렇기 위한. 야는 연결 테이블을 만든 것은 안에 데이터를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어요. 야는 여러분 엑셀에서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그냥 그 관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드리면요. 새 테이블하고 연결 테이블 만드는 비교. 새 테이블은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에서 직접 사용자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연결 테이블은 공통된 데이터를 활용은 다 가능한데 야는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이 안 돼요. 왜? 권한이 없어요. 엑셀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무에서 엑셀에서 작업하면 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드는 테이블이다. 그래서 요 연결 테이블 만들 때는요. 정보 설정한 창하고 기본 키를 설정한 창이 없습니다. 왜? 권한이 없다 보니 이 창 없이 막바로 테이블이 제한된 창일까요? 이걸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은 똑같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새 데이터 원본 클릭하시고요. 자, 파일에서 엑셀 또 바꿔야 되겠 엑셀을 클릭 찾아보기 또 비표기 납품 좀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 요번에는 마지막 거 연결 테이블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K쪽 링크를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로 만듭니다. 그 대신 이 테이블은 액세스 내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 바꿔주시고요. 확인. 자, 연결 테이블도 이 필드용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갑자기 여러분들 원래 이곳서 다음 눌리면 뭐가 떴어요? 설정창 또는 기본키 떴잖아요. 이 창이 없으면서 막바로 저장하는 창입니다. 그죠? 저장할 이름은 B2B 납품, B2B 납품 언더바 연결이라고 인출을 해놨어요. 이렇게 연결 테이블 이름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 눌리면 여러분들 메시지 창이 들어요. 오른쪽 오류가 아닙니다. 연결 잘 됐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류창이 아니에요. 여기 올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인, 아이콘도 틀려요. 엑셀이 붙어 있죠. 어,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아까 초과 삭제 편집이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코드를 초과할 수 있다는 별표가 있을 텐데. 없죠? 아까 만든 B2B 납부 열어볼까요? 차이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세트를 만든 거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야는 쭉 내려갔더만은 별표 있습니까? 레고 초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B2B 납부는 여 안에 아무 필드 안에 아무 컷을 두시고 지워 보세요. 비우세요. 안 지워지잖아요. 밑에 보면 레코드 셋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코드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회색 메모 있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리면 뭐가 떠야 돼요? 레코드 삭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비활성화돼 있죠. 레코드 지울 수가 없어요. 다 안 됩니다. 오직 엑셀에서만 합니다. 딴 곳은 우리 비틀마파 아까 만든 set 테이블은 여기 우클릭하면 야 활성화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거기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작업할 때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단계별로 집단하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도 차이점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오면 필드 조회 소품부터 또 엑기스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